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제 썸네일의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은 소중하니까 삶을 바꾸는 3단계 독서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만성원입니다. 오늘 삶을 바꾸는 3단계 독서법을 알려드릴 건데, 좋다는 약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먹어야 되듯이 일단 이 독서법이 뭐에 좋다는 건지 좀 아셔야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저는 뭐 책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복습하는 법, 다회독을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복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하기 싫잖아요. 책을 너무 교과서처럼 읽거나 책 내용을 안 까먹으려고 읽으면 재미도 없고 오히려 더 까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약간 지식을 얻으려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려는 독서법은 지식을 얻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듯이 지식은 뇌를 스칠 뿐 바로 경험을 해버리려고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조금 다른 거죠. 이 독서법으로 책을 읽으면 복습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 내용을 바로 경험하니까 몸이 기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독서법은 책을 삶에 적용하는 독서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독서법을 가르쳐 드리고 2주 동안 이 방법으로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후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방법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지식만 쌓이고 삶은 변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책을 읽으려면 책에 대한 강박을 하나 깨야 돼요. 어떤 강박이냐면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만의 룰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책을 끝까지 다 읽는 것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더 낫다. 이 룰을 기억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목표를 말씀드릴 건데,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목표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책을 읽으실 거예요. 세 가지 목표는 1. 바로 목표, 2. 72 마감 목표, 3. 인생 변화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세 가지 목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목표는 책 읽다가 해볼 게 떠오르면 그냥 책 덮고 바로 실천하는 목표예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때, 아웃풋의 비율이 너무 적을 때 이 목표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블로그 잘하는 법 같은 책을 본다고 해봅시다. 근데 책에서 제목을 잘 지어야 클릭률이 높아진다면서 7가지 팁을 알려줘요. 그러면 바로 책 덮고 제목을 수정해 보는 거예요. 진짜 쉽죠? 근데 인간은 이걸 잘 못해요. 왜냐면 인간 본성 때문인데, 일단 독서 행위를 지속하려는 게 인간에게 장착된 기본 모드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독서 시간을 정해요. 만약에 내가 책 읽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는데 처음 10분 읽다가 제목 바꾸기를 실천하는데 50분을 썼어요. 그러면 그냥 그날 독서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읽으면 한 달이 걸려도 다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 내 블로그 제목이 바뀌어 있고요. 내 글이 수정되어 있어요. 책은 끝까지 다 못 보고 복습도 안 했지만 실천을 계속했기 때문에 블로그 실력이 엄청 올라 있어요. 블로그 책 읽는 이유가 뭔가요? 강의하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블로그 지식은 늘었는데 내 블로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제 예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에 근심, 걱정을 종이 위에 덜어내면 머릿속을 청소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라고 해요. 그러면 책 덮고 바로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풋의 늪에 빠져요. 이 늪에 빠진 사람들은 책을 다 읽으면은 해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만 잔뜩 쌓여 있어요.
이걸 자꾸 덜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자꾸 중간중간에 덮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바로 독서상위 2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한번 해보면은 책 한 권 다 읽고 나서 내가 한 게 진짜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책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었다라는 거랑은 성취감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꼭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2 마감 목표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애매할 때 72시간 안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마감 기한을 설정해 놓는 목표예요. 책 보다가 와 이거 대박이다 나중에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못한 적 있으시죠? 저는 이 부분은 거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99.9%가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72시간 안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이후에 실천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심리학과 뇌과학자들이 알려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행력을 높이려면 72시간 안에 행동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바로바로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책을 읽고 있는데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면 좋대요. 그렇다고 오전인데 지금 바로 명상하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늘 밤 잠자기 전에 명상을 10분 동안 하고 잔다 라고 목표를 적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손으로 적든 컴퓨터나 핸드폰에 적든 꼭 메모로 마감 목표를 정확히 써서 남겨놔야 돼요.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 생각으로만 자기 전에 명상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실천이 안 될 수 있고요. 둘째는 까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 방법이 진짜 좋은 걸까? 이런 잡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계속 뇌 속을 떠다녀요. 그래서 책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걸 글로 정리를 해놓으면 뇌는 스위치를 딱 꺼버려요. 그래서 책을 다시 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72 마감 목표를 잘 활용하면 진짜 아이디어 실행력을 엄청 높일 수 있는데 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프레임이라는 책에 보면 애쉬의 선본자극이라는 심리실험 얘기가 나와요. 자세한 실험 얘기는 기니까 생략할게요. 요지는 뭐냐면 인간이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내 편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누가 뭐래도 서로를 믿어줘서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산모라는 모임을 기획해서 시도해 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책산모가 영상 초반에 말한 그 모임인데 2월 1일 날 실천 일지에 제가 블로그에 업로드 완료라고 적었었네요. 이 72 마감 목표 덕분에 책산모라는 독서 모임이 제 머릿속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총 7명이 모인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동력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꼭 기억하세요. 72시간 안에 실천한다. 바로 목표랑 72 마감 목표까지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그림을 좀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이 읽고 있는 책을 이렇게 읽어봐야겠다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거나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로 목표 72 마감 목표는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해보면 조금 어색하고 이제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유롭게 응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응용 버전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에 대해 레벨을 올리려고 이 코스톨라니의 책을 읽었었어요. 제가 이 투자 책을 읽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투자 대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 사고 과정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989년이었다.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몇 번에 걸친 정상회담을 하고 두 세력 간의 긴장 완화가 뚜렷해질 즈음에 나는 고르바초프가 서방 국가에 10억 달러의 채권 발행을 요청하리라고 예상했다. 아니 근데 고르곤졸라인지 고르바초프인지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왜 채권 발행을 요청하리라고 예상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러시아가 차르 시대의 채무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만 그 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차르 시대? 차붐 시대는 제가 잘 아는데 차르 시대는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책을 덮고 바로 1989년에 있었던 정상회담 내용을 찾아봐요. 이게 바로 목표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왜 열렸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때 당시 소련이 뭐가 필요했는지, 뭐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책을 이어서 읽으면 이 투자 대가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더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내용이 나온 챕터가 이제 채권 투자 관련된 챕터였는데 이 바로 목표 덕분에 이해도가 엄청 높아졌죠. 그러면 이제 또 지식은 뇌를 스칠 뿐 어떤 경험을 해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에 적용할 목표를 이렇게 떠올려봤어요. 채권 가격이 하락한 나라를 몇 개 고르고 해당 국가 정보를 공부하고 국가 가치를 고민해서 투자해보기. 이 목표를 바로 하면 바로 목표가 되는 거고 나중에 하면 72 마감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앞에 정상회담도 찾아봤고 책을 읽은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서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마감 목표를 정했어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 목표도 실천을 했는데 결과만 말하자면 완전 어버버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꼭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사실 진짜 배우는 거거든요.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건 완전 달라요. 실천하는 순간 바로 장애물이 생겨요. 채권 가격이 하락한 국가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국채도 1년물, 3년물 되게 다양히 있는데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쇄적으로 찾아보게 되겠죠. 다른 나라 국채에 직접 투자도 해보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되게 하기 어려운 투자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레벨에서는 아직 하기 힘든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이러면 마치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 찾는 법부터 시작해서 해외 채권 ETF라는 새로운 상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개별 채권과 ETF의 세금 차이처럼 부수적인 것들도 배우게 돼요. 이 영상은 투자 카테고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책만 읽은 사람이랑 이걸 실천해 본 사람이랑은 엄청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상회담을 검색해본 바로 목표부터 이 마감 목표까지 책으로 5페이지 분량.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이 5페이지에서 저는 미소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투자 대가의 의사결정 방식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그 의사결정 방식으로 국제 투자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지만 채권 투자에 대한 레벨도 엄청 높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나 잘났다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전 진짜 바보예요. 저는 민망하지만 고르바초프 하면 고르곤졸라가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누군지도 몰랐고 제 아까 책 필기 보면 레이건 대통령 위에다가 로널드라고 적어놨네요. 런닝맨에서 플레임 퀴즈 많이 나오는데 거기 참가했으면 저도 꽝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 진짜 모르는 게 많아도 남들 하나 배울 때 10개를 배우게 되고 아웃풋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책산모에서 유료로 알려드리는 건데 무료로 공개하기 싫었어요. 저 말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 자신감 넘치고 실천 잘하는 사람들이 이 독서법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하고는 경쟁이 안 될 것 같아서 두렵거든요. 그럴 거면 돈이라도 받아야지. 만약에 진짜로 이 독서법으로 도움받아서 나중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 인간적으로 저를 좀 보살펴 주세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슬슬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시간인데 집중하셔야 돼요. 잠깐 영상 멈추고 복식 호흡 5번만 하세요. 지금부터 진짜 내 인생을 바꿔주는 목표 찾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3번째 목표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목표는 나쁜 습관을 바꿔버리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목표를 뒤통수 목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책을 보다가 이제 뒤통수 한 대 맞아야 설정할 수 있는 목표라서 그렇거든요.
이런 목표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72시간 안에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됐어요. 이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에 대한 내용인데,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지각하면 차가 막힌 탓이고 친구가 지각하면 게으른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인간은 나의 문제는 상황 탓을 하고 타인의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뒤통수를 맞았죠. 제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삶에 적용할 목표를 정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에다가 삶이라고 표시를 하고 목표를 적어요. 근데 저는 실천일지를 적는 시트가 따로 있어서 책에는 조금 간단하게 적었는데, 목표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지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랬어? 라고 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은 다음에 만약 누가 실제로 지각을 했다? 그러면 행동을 바꿔서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랬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공하면 이렇게 실천 일지에 적어요. 이러면 저는 원래 제가 하던 습관을 바꾸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친구도 저를 더 좋게 보게 되고 스트레스도 덜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누가 지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되면 그때쯤에는 이미 까먹고 옛날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도 처음에는 10번 중에 10번을 과거의 습관대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과거랑 다른 점은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게 되었고 목표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습관대로 말을 뱉고 나서 아차, 이렇게 아차를 해요. 상황, 바보다. 다음번에는 꼭 까먹지 말고 이 상황 질문 해야지. 이렇게 아차를 10번 하게 되는데, 이 아차를 10번 쌓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맞다 싶으면서 행동을 바꾸게 돼. 너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거야?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 와, 미쳤다. 인생 바꿨다. 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진짜 짜릿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장난 아닐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인생이 바로 바뀌냐? 안 바뀌어요. 다음번에 또 까먹고 옛날처럼요. 그래서 좌절을 다시 하게 되기도 하는데, 굳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이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중에 한 번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횟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아차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안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건데, 지금은 아차를 하니까 자꾸 뇌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0번 중에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4번 되면서 인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인생 변화 목표는 부정적인 습관이라던가 인간 본성과 관련이 돼 있어서 책을 읽다가 뒤통수 맞거나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거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믿음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반성을 진짜 많이 했고 이런 목표들이 되게 많이 쌓였어요. 하나만 더 추가로 보여드리자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시작은 정신 집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채 하고 심지어 충고까지 한다 라고 팩트 폭격을 해요. 지나가는 예쁘고 잘생긴 이성, 옆 테이블의 대화, 이런 것에 한눈이 팔리면서 정작 내 눈앞의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실루엣만 보여도 고개가 돌아가는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뒤통수를 또 후들겨 맞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하고 경청의 5단계를 시도하자. 그 결과 이렇게 실천 일지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삶을 변화시킬 목표를 찾아서 이 잘못된 행동을 10번 중에 1번, 10번 중에 2번 이렇게 바꿔나가요. 이게 제가 책으로 인생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해서 10번 중에 뭐 8, 9번까지 바꾸지 못한 목표들이 정말 많지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독서법이 미친 방법인 이유는 이 모든 방법들이 제가 창조한 건데 근거 없이 믿으세요가 아니라 심리학이나 뇌과학,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 나와 있는 정보와 근거에 기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책에서 배운 내용을 그냥 조합만 했을 뿐이에요. 사실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새로운 이론도 아니고 그냥 들으면 다 아는 그런 건데 막상 내가 떠올리지는 못하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뿐이에요. 그리고 독서법을 다 알아도 특히 인생 변화 목표는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자꾸 까먹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저도 혼자 할 때는 아침마다 목표 다시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꾸 까먹어요. 이때 중요한 게 의식하기인데 이걸 도와주는 게 동료입니다. 친구가 옆에서 야, 너 목표 안 까먹었지? 한마디씩 해주면 더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책산모 모임을 만든 겁니다. 의식하기를 함께 하면서 목표를 달성해 보실 분들은 책산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느덧 책을 읽기 시작한 지 6, 7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삶을 바꾸기 위해 정말 처절하게 책을 읽었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으면서 얻은 독서 방식입니다. 독서법으로 다회독을 강조하고 다회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확히 따지면 다회독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필요 없는 순간이 있는 거지 모든 책을 그렇게 읽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는 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독서법도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방법에 더해서 새로운 걸 응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책을 읽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면 저는 책을 잘 읽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께 이 독서법으로 책을 읽으면 연봉이 몇십억이 된다, 매출액이 몇배가 오른다, 이런 좀 헛된 희망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독서법 하나로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100% 확률로 내 삶도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변화를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번 꼭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길어졌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이 내용이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